안녕하십니까. 이번 아토젯 웹캐스트의 진행을 맡게 된 한국오가논 아토젯 마케팅팀 장진근입니다. 환자 진료로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아토젯 웹캐스트에 참석해 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금일은 증례를 통한 1차 의료기관에서의 이상지혈증 관리라는 주제로 한정열 내과의원 한정열 원장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질문은 채팅창을 통하여 올려주시면 강의가 끝난 뒤 질의응답 시간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강의를 진행하실 한정열 원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현재 한정열 내과의원 원장님으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또한 1차 의료학회 회장 및 많은 학회 활동을 통해 의료진 및 환자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한정열 원장님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잎클로바의 꽃말은 행복입니다. 네잎클로바의 꽃말은 행운입니다. 우리는 네잎클로바를 찾기 위해서 세잎클로바를 밟는다고 합니다. 행운을 찾기 위해서 행복을 밟는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잎클로바처럼 항상 행복을 몰고 다니는 원장 한정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증례를 통한 1차 의료기관에서의 이상지질혈증의 관리입니다. 증례는 뒤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보이는 사람은 알렉산더 플레밍이죠. 알렉산더 플레밍은 약 1950년경에 푸른 곰팡이로부터서 페니실린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아키라 엔도인데, 아키라 엔도는 역시 곰팡이를 연구하다가 곰팡이의 HMG 코일 리덕테이스라고 하는 효소를 찾게 되고 HMG 코일 리덕테이스 이니비터인 스타틴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키라 엔도 덕분에 많은 환자들이 심혈관 질환으로부터서 생명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하찮은 곰팡이로부터 시작이 된 페니실린과 스타틴이 많은 인류의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곰팡이에서 시작이 된 스타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영화 속에 나온 대사 중에 Life is better with company. 인생은 동반자가 있는 게 좋다. 네. 결혼을 하는 이유도 이것이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약제들의 컨비네이션이 많은데요. 특별히 아토르바스타틴과 이지리마입의 컨비네이션, 아토제과 같이 컨비네이션 되어 있는 제제들은요, 에제티미브가 컴퍼니가 될 수 있겠는데요, 동료가 될 수 있겠는데, 이렇게 컨비네이션을 해놓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우선 컨비네이션을 하게 되면은 아토르바스타틴 단독에 비해서 LDL 콜레스테롤 로링이 강합니다. 그리고 아토르바스타틴 양을 올리면서 LDL 로링을 시도하지 않기 때문에 스타틴의 부작용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즉 효과적이고 부작용을 피할 수 있으며, 컨비네이션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약제의 컴플라이언스를 높이는 것이죠. 환자의 치료 순응도를 높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석사조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 이러한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뇨 환자에서 LDL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치료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 환자는 이 비당뇨병 환자에 비해서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2배에서 5배 정도 높습니다. 그리고 리스크 팩터가 더해질수록 이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2배 내지 5배 정도 비당뇨병 환자에 비해서 심혈관 질환에 대한 사망이 많기 때문에 당뇨 환자를 치료할 때는 항상 심혈관 질환에 대한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2013년도 발표된 자료이죠. 여기서 보면은 당뇨병 환자는 10,000명당 약 74명이 PCI를 받는 반면에 퍼큐테니스 코로나리 인터벤션 이걸 받는 반면에
비당뇨병 환자는 10,000명당 11명 정도로 약 7배 정도 당뇨병 환자에서 더 많은 PCI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케믹 하트 디시즈가 당뇨 환자에서 많은데요. 비당뇨병 환자 대비 스트로크도 많습니다. 이스케믹 스트로크와 헤모로직 스트로크도 많습니다. 당뇨 환자들은 그래서 코로나리 하트 디시즈 그리고 스트로크가 많습니다. 당뇨 환자의 리피드 프로파일은 좀 특별하죠. TG 레벨이 높고 그로 인해서 HDL이 떨어지며 스몰 덴스 LDL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동맥경화증을 잘 일으키는 아테로제닉 디슬리피데미아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특별히 당뇨 환자에서 이런 양상을 보일 때 다이아베틱 디슬리피데미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은 이러한 다이아베틱 디슬리피데미아를 보이기 때문에 특별히 심혈관 질환 위험성이 증가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인데요. 당뇨병 환자들은 비당뇨병 환자에 비해서 리피드 메타볼리즘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 환자들은요, 그 기전을 우리가 설명할 때 인슐린 레지스턴스하고 베타셀 페일리어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인슐린 레지스턴스 때문에 비세럴 아디포스 티슈에서 라이폴라이시스가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프리 팻 애시드가 간으로 유입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간에서는 TG를 합성을 해서 혈액 내로 방출할 때는 VLDL 형태로 해서 방출하게 됩니다. TG 리치한 라이포프로테인이죠. 이 VLDL은 HDL, LDL과 콜레스테롤 에스터 트랜스퍼 프로테인인 CTP를 통해서 1대1로 트라이글리세라이드하고 콜레스테롤을 주고받고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HDL은 TG 리치한 HDL이 되게 되는데요. 이런 TG 리치 HDL은 사이즈가 작아지면서 콩팥을 통해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소변으로. 그래서 HDL이 줄어들게 되고요. LDL은 TG 리치 LDL은 스몰 덴스한 LDL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동맥경화증을 일으키는 서브 엔도셀의 디포짓이 더 용이한 LDL 파티클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은 하이 TG, 로우 HDL과 그래서 로우 HDL과 스몰 덴스 LDL이 증가하는 이런 아테로제닉 디슬리피데미아의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아래쪽은 보면은 제일 왼쪽 막대 그래프를 보면은요, normal fasting glucose하고 impaired fasting glucose, 2형 당뇨병 환자들의 혈액을 보면은요, small dense LDL이 2형 당뇨병으로 갈수록 더 많아지고요, small dense LDL over large buoyant LDL의 비율 또한 2형 당뇨병으로 갈수록 점차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당뇨 환자에 있어서는, 당뇨병 환자에 있어서는 small dense LDL이 증가되어 있다. small dense LDL은 그 사이즈가 작아서 서브 엔도셀러 디포짓을 잘하기 때문에 동맥경화증 발생에 관여를 하는 것입니다. 자, 당뇨병 있는 사람과 이 비당뇨병 환자에 있어서 LDL 콜레스테롤 레벨은 혈중 레벨이 같다 하더라도 LDL 파티클 넘버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에 있어서는 LDL 파티클의 사이즈가 작죠. 그래서 스몰 덴스 LDL이 많기 때문에 LDL 하나당 아포비가 하나씩 있죠. 아포비 100이. 그래서 아포비 100이 많아지게 되고 스몰 덴스 LDL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당뇨병 환자하고 봤었을 때 LDL 콜레스테롤 레벨이 높지 않다 하더라도 스몰 덴스 LDL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당뇨병 가이드라인을 보게 되면은 당뇨 환자 40에서 75세 사이는 LDL 레벨에 관계없이죠, moderate intensity statin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토젯은 아토로바스타틴과 이시리마이브의 컨비네이션 제제이죠. 이시리마이브의 그 작용 기전은 겉 루멘에서
겉루멘에서 콜레스테롤의 흡수에 관여하는 니만피크 시온 라이크 1을 블록함으로써 다이어트리 콜레스테롤과 바일 주스를 통해서 나온 빌리어리 콜레스테롤이 엔테로사이트 내로 흡수되는 것을 막게 됩니다. 흡수가 되게 되면은 칼로마이크론, 이어서 칼로마이크론 렘넌트 형태가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니만피크 시온 라이크 1을 블록하는 이지리마이브에 의해서 칼로마이크론의 형성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레벨이 떨어지면서요. 이 그림을 보면은요, 왼쪽에 정상주의 아터리입니다. 정상주의 아터리에 엔도셀리움 그 부위를 조금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서브 엔도셀리아 디포짓이 되어 있는 이 아테로마를 보게 되면은 이쪽은 이제 아포B200을 컨테이닝한 LDL 콜레스테롤이고요. 더 큰 부분이 아포B408 컨테이닝한 칼로마이크론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동맥 경화반을 관여하는 것은 LDL 콜레스테롤뿐만 아니라 칼로마이크론 렘넌트도 관여한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토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동맥 경화반을 만드는데 LDL 콜레스테롤뿐만 아니라 칼로마이크론도 관여하기 때문에 칼로마이크론의 흡수를 차단시켜주는 것이 동맥경화증을 차단하는 그런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리피드 프로파일을 갖다가 관찰하기 위해서 검사를 할 때 토탈 콜레스테롤, 그리고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그리고 아포B100 이러한 것은요, 식사하고 관계없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식사 전 그리고 식후에 이렇게 보면은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검사할 때는 꼭 공복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TG를 검사할 때는요, 공복에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식후에 TG 레벨은 이렇게 증가를 하죠. 특히나 이제 하이 패트 밀을 먹게 되면은 더 많이 TG 레벨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일종 TG 레벨의 증가는요, VLDL의 증가가 아닌 것이 혈액 검사를 해서 보면은 아포B48이 증가되고 칼로마이크론 렘넌트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후 TG 레벨의 증가는 VLDL 증가가 아니고요, 칼로마이크론 증가에 의해서 TG 레벨의 증가가 됩니다. 그러므로 칼로마이크론, 조금 전에 보았던 동맥경화증에 관여하는 칼로마이크론 렘넌트도 관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식후 TG 레벨도 같이 조절해 주는 것이 좋을 텐데요. 이러한 그 칼로마이크론 형성하는 데 있어서 장에서 니만피크 시온 라이크 1에서 콜레스테롤 흡수해서 칼로마이크론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 단계를 블록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TG 레벨은요, 패스팅 TG 레벨은요, 토탈로 나누어서 TG 레벨이 높은 군과 낮은 군 간에 패스팅 TG 레벨은 이쪽 메이스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포스트 프란디알 TG 레벨은요, 토탈로 나누었을 때 TG 레벨이 높은 군에서 메이스가 더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프란디알 TG 레벨이 카디오베스큘러 이벤트하고 관련이 있다는 자료인데요. 그러므로 식후 TG 레벨을 감소시킬 수 있는, 즉 장에서 칼로마이크론 형성, 칼로마이크론 렘넌트 형성을 차단할 수 있는 이 시리마이브가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로 하이퍼콜레스테롤레미아를 가지고 있는 환자를 우리가 스타틴을 가지고 치료를 할 때 스타틴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스타틴 업 타이트레이션을 하게 되는데, 이때 장애 요인이 있죠. 그것은 되게 크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스타틴 어소시에이티드 머슬 심톰, 싸움스라 하는 것하고 헤파토톡시시티하고 뉴 온셋 다이아베티스가 있습니다. 당뇨 환자에게 우리가 스타틴을 처방을 하게 되면은
많은 수가 LDL 타겟 골에 들어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연구를 보면은요, 의사들은 자기가 처방한 환자의 약 30% 정도는 LDL 골에 도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실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보면은 약 60% 정도가 LDL 골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수가 스타틴을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LDL 타겟 골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강력하게 LDL 로링을 하기 위해서는 스타틴 플러스 이시리마이브를 하는 것이 더 좋은 전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스텔라 연구는 여러 스타틴을 가지고 이 LDL 콜레스테롤 로링을 본 연구죠. 그래서 보면 아토르바스타틴은 10mg, 20mg, 그리고 로슈바스타틴은 5mg, 10mg이 모더리티 인텐시티 스타틴에 속하고요. 그리고 아토르바스타틴 40mg, 80mg, 로슈바스타틴 20mg, 40mg은 하이 인텐시티 스타틴에 속하는데요. 로슈바스타틴 40mg은 국내에는 없죠. 그래서 아토르바스타틴 48시, 로슈바스타틴 20mg이 하이 인텐시티 스타틴인데요. 하이 인텐시티 스타틴을 사용하다 보면은 말씀드린 스타틴 사이드 이펙트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임상에서 제일 많이 만나는 것이 SAMS죠. Statin Associated Muscle Symptom입니다. 이 보면은 특별히 하이도스 스타틴을 사용했었을 때 머스큘러 심텀이 많습니다. 약 10%니까 꽤 되죠. 임상에서도 근육이 아프다거나 쥐가 난다거나 이렇게 호소하는 분들을 간간히 만납니다. 대부분은 이제 마이알지아 정도지 마요사이티스나 라브도마요라이시스는 제 경우는 거의 못 만나본 것 같습니다. 특히 라브도마요라이시스는 한 케이스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그 SAMS, Statin Associated Muscle Symptom의 리스크 팩터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도스 스타틴을 사용할 때, 그 다음에 여성이 더 SAMS가 많고요. 에이시안, 우리나라와 같은 에이시안이 더 많고 나이가 많을수록 많습니다. 그 다음에 코모비디티스, 다른 동반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 있어서 스타틴 어소시에이티드 머슬 심텀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올드에이지 경우에 있어서 특히 그 SAMS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그 리코멘데이션을 한번 보면은요, SAMS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low intensity statin 또는 moderate intensity statin을 날마다 주지 않는 경우죠. 2, 3일마다 한 번이랄지. 그렇지 않으면 low dose statin 플러스 이시리마이브입니다. 즉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ow dose statin 플러스 에제티미브 이 컨비네이션한 아토제과 같은 제제를 사용하는 것이 올더 페이션스에게 있어서 SAMS를 일으키지 않고 환자의 치료 충실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게 되면 환자의 치료 충실도가 떨어지게 되고 약물을 중단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부작용을 피하면서 목표에 도달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카나다 연구인데요. 카나다 연구에서 보면은 로우도스 스타틴과 하이도스 스타틴을 비교했었을 때 하이도스 스타틴을 사용할 때 처음 4개월 동안에 뉴온셋 다이아베티스가 약 1.26이니까 헤이즈드 레이쇼가 비교적 좀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 인텐시티 스타틴을 사용할 때는 새로운 당뇨병의 발생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해야 될 텐데요. 그러므로 하이 인텐시티 스타틴 대신에 로우 인텐시티 스타틴 플러스 에제티미브로 컨비네이션 하게 되면 당뇨병의 새로운 발생을 피하면서 목표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CKD 환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CKD의 원인은요, 나이가 들면 CKD가 많아지게 되고요. 특별히 그 시스테믹한 디지즈로는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으면 CKD가 많이 생기게 되죠. 이러한 것들이 신장 손상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이건 이제 CKD3에 대한 내용인데요. CKD3가 나이대에 따라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나이가 들어가면 CKD 스테이지 3가 아주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좀 익스포넨셜한 인크리스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즉 CKD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요, 에이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CKD가 많아지는데요. 여기에 이제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으면 더 잘 생기게 되겠죠. 자, CKD는 EGFR이 일반적으로는 60 이하, 그리고 소변 검사에서 마이크로 알부미누리아 이상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둘 중에 어느 것이라도 하나만 갖고 있어도 CKD라고 합니다. CKD3는요, EGFR이 30에서 60, 4가 15에서 30, 스테이지 5는 ESRD라고 하죠. EGFR이 15 이하입니다. 당뇨병으로 보면은 대개 당뇨병을 10년 정도 앓게 되면은 CKD3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20년이면 스테이지 4, 30년이면 스테이지 5인 ESRD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뇨병은 CKD로 진행이 여러 가지 질환 중에서 가장 빠른 질환입니다. EGFR은 말씀드린 대로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쭉 감소하게 되는데요. 특히나 당뇨병이 있게 되면은 EGFR이 감소가 훨씬 더 빠르게 떨어집니다. 이러한 CKD 환자, EGFR 60 이하인 CKD 환자의 repeat abnormalities 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나온 것은 주로 ESRD에 가까운 환자 또는 ESRD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의 리피드 프로파일을 보게 되면요, LDL이 높습니다. 특히 스몰 덴스 LDL이 높고 TG가 높고 HDL이 떨어져 있고 LDL과 비슷한 LP의 리들레이가 증가되어 있죠. 즉 아테로제닉 디슬리피데미아, 다이아베틱 디슬리피데미아 이것하고 아주 유사한 리피드 프로파일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CKD 환자에 있어서 증가되어 있습니다. EGFR이 이렇게 감소됨에 따라서 카디오바스큘러 이벤트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리니어한 것이 아니고요, 익스포넨셜하게 이렇게 쭉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EGFR이 떨어져 있는 환자들은요, 이분이 더 키드니 펑션이 떨어져 가지고 혈액 투석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리널 리플레이스먼트 세라피를 한다거나 리널 트랜스플란테이션 또는 콩팥 질환에 의한 사망에 이르기 전에 카디오바스큘러 이벤트에 의한 사망이 먼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CKD 환자들은 리널 데스보다도 카디오바스큘러 데스가 먼저 찾아오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을 예방해야 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해 보이죠. 그래서 CKD 1, 2, 3, 4로 갈수록 카디오바스큘러 모탈리티가 이렇게 증가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중에서도 알부민우리아가 노멀이냐, 마이크로 알부민우리아냐, 알부민우리아냐에 따라서 알부민우리아처럼 심한 경우일수록 더욱더 카디오바스큘러 디시즈 모탈리티가 증가합니다. 즉 EGFR이 낮을수록 알부민우리아가 많이 나올수록 더 카디오바스큘러 디시즈에 의한 모탈리티가 증가한다는 것을 아시고, CKD 환자는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을 막기 위한 방법, 즉 CVD 모탈리티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스타틴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유럽 가이드라인을 보면은요, 스타틴 사용할 군을 very high, high, moderate, low risk 군으로 나누었죠. 2019년도 가이드라인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그 CKD에 국한해서 보면은요, EGFR이 30 이하인 CV의 CKD 환자, 그리고 EGFR이 60 이하인 moderate CKD 환자는요, 이쪽은 very high, high risk 군이라 해가지고 LDL 타겟이 55이고 70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CKD가 있다 그러면은 LDL은 70 이상이면 스타틴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EGFR이 55 이상이면 역시 스타틴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CV의 CKD 환자 경우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당뇨 환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듯이 CKD 환자를 만나도요, LDL 고울이 굉장히 낮고 LDL을 낮게 유지해야만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CKD 환자를 만들 때는 항상 스타틴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CKD 환자를 대상으로 한 리피드 매니지먼트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연구 이름이 로슈바스타틴과 비교한 그 연구 이름은요, 플래닛인데요. 플래닛 연구를 보게 되면은요, 아토로바스타틴과 로슈바스타틴을 비교했었을 때 아토로바스타틴은 알부민율을 감소시키고 EGFR의 감소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로슈바스타틴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CKD 환자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아토로바스타틴이 더 유리합니다. 아토로바스타틴은 주로 헤파틱 루트를 통해서 배설이 되기 때문에 CKD 환자에 있어서 안전하게 더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토로바스타틴입니다. 2013 Kidney Disease Improving Global Outcome KDIGO 가이드라인을 보게 되면요, CKD 환자에 있어서, 그러니까 EGFR 60 이하의 환자에 있어서 스타틴 또는 스타틴과 에제티미브의 컨비네이션을 리코멘데이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EGFR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이제 헤모다이리시스를 또는 페리토니얼 다이리시스를 하는 경우, 다이리시스 디펜던트 CKD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스타틴이나 스타틴 플러스 이지리마이브를 시작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Not to be initiated. 그것은 이제 스타틴 중에서 아토로바스타틴을 가지고 간 연구에 4D 연구가 있습니다. 4D 연구는 드물게 아토로바스타틴 20mg을 사용한 연구입니다. 그리고 기억하는 아토로바스타틴을 가지고 실패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4D 연구에서 실패하였고요. 똑같이 로슈바스타틴을 가지고 한 오로라 연구에서도 역시 그 ESRD 환자를 대상으로 했었을 때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트 페일러 환자를 대상으로 로슈바스타틴을 가지고 한 코로나 스터디가 실패한 것처럼 너무 진행해버린 ESRD 환자에게 있어서 스타틴 치료는 메이스를 개선시키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ESRD 환자에게는 스타틴을 권하지 않습니다. 스타틴의 시작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마음을 잡아야 되고, MR은 또 의사의 마음을 잡아야 되고, 상인은 소비자의 마음을, 요즘 같은 때 정치인은 또 민중의 마음을 잡아야 됩니다. 이러한 그 민중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하는 정책 중에 포퓰리즘을 많이 하는데요. 자, 이러한 예로 프랑스에서 마리 앙뚜아네트를 처형시킬 때 단두대 길로틴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프랑스에 몇 대의 길로틴이 있었을까요? 네, 단 2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전까지는 이제 CKD 환자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인데요. 그러니까 마치 당뇨 환자처럼 그 CKD 환자도 LDL 고혈이 나기 때문에 CKD 환자를 만나면은 스타틴이나 스타틴 에제티미브 컨비네이션 제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당뇨 환자의 리피드 가이드라인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ESC 가이드라인인데요. 이번에는 당뇨 환자에 또 국한해서 보면은 당뇨 환자가 타저도관 데미지가 있거나 3 or more 리스크 팩터가 있을 때는 very high 리스크군이고 LDL이 55 이하가 골입니다. 그 다음에 당뇨 환자가 타저도관 데미지는 없으면서 당뇨가 10년 이상 되었거나 또는 리스크 팩터가 하나라도 있으면 하이 리스크군으로, LDL이 70 이상이면 하이 리스크군으로 약제를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뇨가 10년 이하이면서 리스크 팩터가 없다 그러면 moderate risk인데요. 즉 당뇨병 환자는 적어도 moderate risk군입니다. LDL은 다 100 이하여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렸던 severe CKD가 very high고 moderate CKD가 high군이죠. 그래서 LDL 고울이 매우 낮은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의 LDL 고울은요, 우선 우리나라의 그 위험도의 분류는 very high, high, moderate, low 이렇게 나누는데요. 이렇게 많이들 나누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ESC 가이드라인도 우리나라 가이드라인도 그렇죠. 그리고 골다공증도 마찬가지로요. very high, high, moderate, low 리스크 군으로 또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위험도를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분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very high 리스크는요, ASCVD를 말합니다. Coronary Heart Disease, Stroke, Peripheral Artery Disease죠. 고위험군은요, symptomatic, 아니 이것은 이제 카로티드 스테노시스를 의미합니다. 경동맥 질환 그러면 50% 이상 스테노시스를 보이는 경동맥 질환,
abdominal aorta aneurysm, 다이아베티스입니다. 즉 당뇨병이 있으면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이 당뇨병이 타제도관 데미지를 가지고 있거나 당뇨병 환자가 다른 심혈관 질환의 리스크 팩터를 가지고 있으면 LDL 그 고를 더 낮게 목표를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당뇨 환자의 고는 100이지만 리스크 팩터가 있거나 타제도관 데미지가 있으면 70 이하로 조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뇨 환자에 대해서 미국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은 미국은 스타틴을 사용할 때 4 major statin benefit 그룹이 있죠. 첫 번째 클리니컬 ASCVD, 두 번째로 이제 LDL 190 이상, 세 번째가 당뇨 환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상기한 그 세 가지 것이 아니면 10년 ASCVD 리스크를 계산해서 7.5에서 20%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moderate intensity statin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CKD가 있으면 더욱더 스타틴 사용을 권고하는 CKD는 Risk Enhancing Factor가 되겠습니다. 당뇨 환자는요, Moderate Intensity Statin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아토로바스타틴 10mg이 Moderate Intensity Statin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AAC 가이드라인에서는 LDL 고를 보면 55, 70, 100으로 ESC 가이드라인의 Very High, High, Moderate인데요. 용어가 여기서는 또 Extreme, Very High로 더 강하게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러한 그 이시리마이브가 여러 가지 권고 등급에서 높이 위치하게 된 것은 임상 연구 임프루빗 때문이죠. 임프루빗은 ACS가 있고 나서 10일 이내에 환자 18,000명 정도를 한 군은 심바스타틴 40mg, 또 한 군은 심바스타틴 플러스 에제티미브를 컨비네이션한 바이토린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LDL을 보니까요, LDL 레벨이 70하고 53인데요. ESC 가이드라인에서 나오는 70하고 55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죠. 자, 이러한 것을 유지를 했었을 때 약 7년 정도 봤을 때 처음에는 이 두 약제 간의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에서 차이가 없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벌어지게 되고요. 7년 정도 되었을 때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에서 약 6.4% 정도 감소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 일반적으로 보는 3포인트 메이스하고요. coronary revascularization procedure하고 그리고 unstable angina hospitalization 이 5가지의 5포인트 메이스를 보았습니다. 임프루빗의 하위 그룹 분석에서 보면은 남녀, 나이, 이전에 리피드 로어링 테라피를 받았건 받지 않았건 LDL이 높건 낮건 모두 다 바이토린군을 더 페이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뇨 환자군에서 보면은 비당뇨병 환자군에서는 심바스타틴이나 바이토린군 간에 차이가 없었고요. 당뇨 환자군에서는 차이가 있었죠.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그래서 특별히 아마 당뇨병 환자들은 장내에 니만 피크 시어나이크 1의 익스프레션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짧은 기간의 연구도 보면은 당뇨병 환자에 있어서 LDL 로링이 비당뇨병 환자 대비 더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지리마이브가 장에서 MPCO-like 1을 블록함으로써 생기는 LDL 로링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메타볼릭 신드롬 환자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었습니다. 이 임프루빗 스터디는 심바스타틴과 바이토린의 비교 임상이었는데요. 안전성에 있어서 두 군 간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LDL을 더 낮게 가져가면서 메이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바이토린을 사용하는 것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임프루빗 연구는 조금 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비당뇨병 환자에 있어서는 그러한 차이를 보이지 못하였는데요. 당뇨병 환자에서는 심바스타틴보다 바이토린을 사용했었을 때 헤이저들에서 0.85니까 약 15% 정도 더 5포인트 메인스인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를 감소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당뇨병 환자에 있어서 에제티미브가 들어가 있는 제제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번에는
당뇨병 환자에 있어서 아토로바스타틴과 이지리마입의 컨비네이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바이토린 연구는요, 임프루빗 연구는 바이토린 연구이고요. 지금 우리가 임상에서 더 많이 쓰는 것은 이제 아토젯이죠. 아토젯의 LDL 로링에 대해서 비교한 연구들입니다. 아토젯은 아토로바스타틴의 HMG 코에 리덕테이스 이니비터, 그리고 장에서 이지리마이브는 니만 피크 시아나이크 1을 갖다 블록함으로써 듀얼 모드 오브 액션을 통해서 LDL을 강력하게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것은 2003년도에 나온 밸런타인 연구인데요. 이 밸런타인 연구는 아토젯 연구입니다. 이것은 이제 당뇨병이 없는 사람에게 아토로바스타틴과 아토젯을 비교한 것입니다. 이렇게 했었을 때 LDL 로링을 보면요, 아토로바스타틴 10이 약 37% 정도의 LDL 로링이라면 아토젯은요 53%로 일반적으로 아토로바스타틴 40 또는 80mg을 쓴 것과 같은 정도의 강력한 LDL 로링을 떨어뜨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TG 로링도 추가적으로 약 10% 정도 더 떨어뜨리는데요. 에제티미브는요, TG 로링이 약 10% 정도 감소합니다. 스타틴이 대개 한 20%죠. 그래서 20%, 이쪽은 30% 정도의 TG 로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발렌타인 연구에 있어서 플래시보, 에제티미브, 아토로바스타틴, 그리고 아토젯, 이것을 부작용을 비교해 보니까요, 부작용 면에 있어서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런 오버롤 세이프티가 비슷했기 때문에 LDL을 강하게 로링할 때는 아토로바스타틴과 에제티미브를 컨비네이션한 아토젯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페이스 연구인데요. 페이스 연구는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아토로바스타틴 10mg을 사용하고 있는데 트리트먼트 고울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아토로바스타틴을 더블 도스에서 20mg 또는 로시바스타틴 10mg으로 스위치, 또 하나는 아토젯 10에 10으로 스위치한 결과입니다. 이랬을 때 아토로바스타틴 용량을 더블링 했었을 때 LDL 로링은 10%, 그 다음에 로시바스타틴 10으로 스위치했었을 때 13%, 아토젯은 22%로 아토젯으로 바꾸는 것이 LDL 로링이 강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스 연구에 있어서 역시 마찬가지로 아토로바스타틴과 로시바스타틴 그리고 아토젯 간의 부작용 면에서 차이가 없었습니다. 아토로바스타틴과 에제티미브의 컨비네이션, 이것이 필요한데요. Life is better is company, you need co-pilot. 영화에서 나온 대사입니다. 인생은 동반자가 있는 게 좋습니다. 부조종사가 필요합니다. 아토로바스타틴 플러스 에제티미브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러면 제 경우에 아토젯을 주로 사용하는 케이스는요, 세컨더리 프리벤션이면 다 사용합니다. 세컨더리 프리벤션의 LDL 로링이 타젯이 ASCVD가 있는 환자들은 LDL을 강하게 낮춰야 되죠. 유럽 가이드라인에서는 LDL이 55까지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프리벤션으로서는 당뇨병 환자도 고울이 낮죠. 그리고 여기 빠졌네요. CKD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사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카로티드 울트라사운드를 했었을 때 50% 정도의 카로티드 스테노시스가 있으면 ESC 가이드라인에서 very high 리스크 군이죠. 고혈압 환자가 리스크 팩터가 많이 있을 때는 LDL을 강하게 떨어뜨리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할 때 아토젯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션트 케이스 1을 보면은요, 왼쪽 사진은 저희 집인데요. 저하고 아들하고 제 손주하고 아버지하고 이렇게 사는데요. 제가 60대, 아들은 30대, 아버지는 93세, 손주가 3살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정확하게 30년씩 원 제너레이션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원 제너레이션 그러면 30년이라는 것을 우리 집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자, 애들 중에 한 사람이라 생각하시고 당뇨가 12년을 앓았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의 LDL은 185고요. 이 환자는 미량 알부미노가 있죠. 그래서 당뇨 환자가 타제도관 데미지가 있으면 LDL 고울이 55 이하죠. 근데 185는 너무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처음부터서 타제도관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LDL을 강하게 떨어뜨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우에 있어서 당뇨가 있으면 LDL이 100이지만 타제도간 데미지가 있으면 70 이하로 조절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아토젯 10에 20짜리로 사용을 했었더니 LDL이 3개월 후에 88까지 떨어졌습니다. 대개 LDL을 팔로우 할 때는 치료한 스타틴을 투여한 후에 1개월 후에 하나, 3개월 후에 하나, 2개월 후에 하나 되게 다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케이스 2는 여성인데요. 63세 여성인데요. 고혈압을 오랫동안 앓았습니다. 이 환자도 미량 알부민뇨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레아틴이 높고 MDR 이퀘이션에 따라서 eGFR을 계산하면 44입니다. 그래서 역시 그 CKD가 있는 환자다. 그 eGFR 60 이하다. 그러면은 LDL 고울이 70 이하죠. ESC 가이드라인에서. 그런 데에는 환자는 165나 되기 때문에 강한 스타틴을 사용하든지 스타틴 이시리마이브 컨비네이션을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이 환자 경우에 있어서는 ASCVD가 없고 이 세 가지 당뇨병, 그다음에 카로티드 스테노시스, 어브도미널 에오르타 아뉴리즘이 아니기 때문에 고혈압이 있으면서 나이가 많은 것이 두 가지 이상의 리스크 팩터를 가진 것입니다. LDL 목표치를 정하는 주요 위험인자 메이저 리스크 팩터가 5가지인데요. 이 환자는 63세이면서 고혈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LDL 고울은 보여드린 것처럼 130 이하입니다. 우리나라는 좀 다르죠. CKD가 특별히 이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아토젯을 사용한 후에 LDL이 73까지 떨어져서 우리나라 트리트먼트 고울에 따르면 130 이하로 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이렇게 아토젯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당뇨 환자는 다이아베틱 디스리피데미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맥경화증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비당뇨병 환자하고 다르게 리피드 프로파일이 다르죠. 그다음에 우리가 스타틴 도스를 업타이트레이션 할 때 스타틴에 의한 부작용으로 SAMS, 헤파토톡시시티, 뉴온셋 다이아베티스 같은 것이 있는데요. 그걸 막기 위해서 로우도스 스타틴과 에제티미브로 컨비네이션한 약제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부작용을 피하면서 환자의 치료 충실도를 높여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CKD 환자의 LDL 고울이 낮다라는 거, 그다음에 당뇨 환자에서 LDL 고울이 낮다라는 거, 이런 걸 특별히 ESC 가이드라인에서 보면 굉장히 LDL 고울이 낮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잘 떨어뜨려주기 위해서는 컨비네이션 트리트먼트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LDL 로링을 본 아토젯 연구로서 발렌타인과 페이스 연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정희 원장님 좋은 내용으로 강의를 준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온라인상으로 경청해 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환자들은 웬만한 약제 이름을 대체적으로 다 알고 있어서 약제를 변경할 때 많이 물어보는데 복합제로 변경할 때 어떻게 환자를 설득하나요? 대개의 경우에 있어서 그 리피드 프로파일을 해보죠. 리피드 프로파일이 고울에 도달해 있지 않을 때 컨비네이션으로 바꾼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바꾸면서는 항상 the lower the better, the even lower the even better 이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 심혈관 질환의 가정력 그리고 대사증후를 동반한 젊은 고지혈증 환자가 요새 많아지는데 이런 사람은 어떻게 처방하시는지요? 요즘에 이제 젊은 환자들이 메타볼릭 신드롬 그리고 디슬리피데미아를 가진 사람이 많죠. 가이드라인대로 그냥 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대로 LDL 고울이 있고 이 LDL 고울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은 스타틴 이시리마이브 컨비네이션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질문 3번입니다. 당뇨 발생 등을 경계해서 LDL이 높더라도 운동요법을 우선시하는데 스타틴으로 일찍 낮추는 게 이벤트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봐야 하는지요? LDL 콜레스테롤 로링을 시키기 위한 생활요법, 즉 라이프 스타일 모디피케이션으로서 지방 식이를 덜 먹고 운동을 한다 하더라도요, LDL을 낮추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을 한다 하더라도 약 10% 정도 잘한다 하더라도 LDL이 낮아진다고 하죠. 즉 달걀을 하나 먹든지 5개를 먹든지 LDL 로링에 별다른 차이도 없고 심혈관 질환의 차이도 없습니다. 결국은 약으로 썼었을 때 메이스를 감소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운동요법과 식이요법은 처음부터 하는 보조요법이라 생각하고요. 저는 LDL이 높으면 스타틴 치료를 일찍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간 기능과 신장 기능이 떨어진 환자분들에게 스타틴을 쓰는 게 주저되는 경우가 있어서 오메가3 등도 쓰고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보통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잡고 가시는지요? 예, 스타틴을 사용할 때 헤파토톡시시티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하이 인텐시티 스타틴을 사용할 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토로바스타틴 80mg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헤파토톡시시티는 하이 인텐시티 스타틴, 아토로바스타틴 사용할 때 약 3%? 그 정도던가요? 그래서 매우 낮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스탠다드 도즈를 사용할 때는 간 기능에 대해서는 염려치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장 기능이 떨어진 사람에게는 아토로바스타틴은 더욱더 좋습니다. 그래서 신기능이 떨어진 환자들은 리널 아마 익스크리션이 아토로바스타틴이 3% 이내입니다. 그러면 신기능이 떨어져 있는 환자에게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스타틴을 먼저 사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TG 레벨이 높을 때 되게 135에서 500 사이일 때 오메가3나 파이브레이트를 컨비네이션 하고 있습니다. 질문들 많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많은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역시나 명쾌한 답변을 해주신 한정열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강의가 선생님들의 소중한 이상지어증 관리에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아토제 웹캐스트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